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혁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얼마 전 8.15 광복절이었죠. 우리의 광복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결의에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장기영 광복회 충북지부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광복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구성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들의 유지를 받들어 올곧은 민족정기를 세우고 이 국민 화합과 네. 또 민족 대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모인 단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충북 지부에서 이제 지부장님을 또 맡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보니까 지부장님께서도 그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신 거겠죠? 예, 저도 물론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 후손입니다. 네, 이제 할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던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는 미원 3.1운동 만세운동을 네. 주도하신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30일 미원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 네. 일본 외경이 쏜 총에 현장에서 순직하신 장일환 순국선열이십니다. 네, 장일환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광복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저는 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 발전과 올곧은 민족정기 함양에 이바지하며 도내 190여 명의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지역에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190여 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계시는 예. 거고, 네. 이제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좀 진행하고 있는 기념 사업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기념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 지금 이시중 지사께서 이시중 지사님의 의지로 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청남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8분의 동상을 제작하여 건립하는데 현재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네. 여성 독립운동가 11분의 흉상을 제작하여 지금 충북 미래 여성 프라자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각종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충청북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4월 11일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개막식을 원래 할 예정이었었다면서요? 네, 이 모든 사업은 네.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의 의지로 충청북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게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막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상이 원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료다 보니 자세, 위치 이런 모든 걸 이 유족들이랑 상의도 해야 되고 네. 또 수정할 부분이 많고 이 완성 후에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어 그렇죠. 놓으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연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남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거의 준비가 다 돼가지고 11월 17일 네. 이날이 순국선열
선열의 날이죠. 이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네. 개막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사적지 순례 행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 각 시군에서 네. 시장 군수님들이 도움으로 이 저희들 선열들의 독립운동한 사적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 모두 이 한결같이 조상들께서 한 발자취를 따라서 다녔는데, 네. 예, 저도 물론 같이 이제 일행들을 인솔해 갖고 갔었는데, 이 조상들께서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며, 예, 오로지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다 맞아요. 이 고생하신 분들을 현지에 가서 이분들도 저희 유족들도 처음 본 거예요. 아마 이렇게 현지에 현장을 가서 직접 본 보는 거는. 예. 거를 어떠셨어요, 지부장님? 전부 다 눈시울이 뭐 전부 다 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절도 하시는 분들의 별분들이 다 계셨었어요. 네. 거기도 보니까 외롭게 이제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고국으로 다 이장하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 후손이 없는 분들은 네. 그 중국 땅에 이렇게 외롭게 묻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후손을 못 찾는 경우에는 또 중국 땅에 이제 외롭게 묻혀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대개 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네. 20대 전후 아. 이런 분들이라 후손들이 없고 이제 아, 그렇군요. 예. 참. 너무 안타깝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교과서에서 글로 보거나 혹은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또는 다르게 현지에서 그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의 울림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북 여성미래 프라자에 그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흉상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예, 이분들은 전부 다 처음에 저희들이 발굴할 땐 네. 저희들이 발굴한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발굴이 더 이제 3분씩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총 11분이 됐는데 우리 처음에는 박재복, 신순호, 어윤희, 오건혜, 윤희순, 이구경, 임수명, 연미당 선생 8분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나중에 추가로 다 박자의 신정숙, 이화숙 선생 3분이 더 추가됐는데 요 나중에 3분은 네. 우리 도 출신이 아니에요. 아,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 그래 이분들은 네. 남편을 따라 시집을 오셔가지고 타도에서 네. 남편을 따라 우리 도로 다 오셨으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도 출신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3분이 더 추가돼갖고 11분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이 이제 흉상 제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난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 이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되찾은 날인데요. 광복회에서도 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네. 제74주년 광복절 행사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도민 그리고 도내 광복회원과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저희 광복회에서는 금년 100주년 사업 아니에요. 네. 저희 100주년 사업으로 일본인의 잔학상, 또 해외 또는 국내에서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선열들을 사진으로 130점 담아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네. 미원 3월 30일 날 미원 그 기념사업회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전시도 하고 네. 또 저기 청주대학에서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그 의뢰가 와서 했는데 네. 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장을 할 정도로다. 더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연장해서 전시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을 또 전시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 홍보를 위해서 만든 사진이고 네. 어디 한 일정 부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네. 학교 행사 때 저희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한 사진은 명성 황후 시해부터 해방까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잘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근현대사 공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이제 예. 역사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먼저 이제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이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참 모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렇죠. 이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 이분들도 같은 신스로 네. 이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이 예관 선생님은 네. 한말 무인이었었어요. 무인이었었는데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하였고 네. 상당히 능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하셨고 중국 신해혁명에 참가해서 손문 선생을 도와서 네. 이 신해혁명을 같이 주도하셨는데 우리 청주 가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리고 이분의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색안경을 쓰고 계세요. 이분이. 되게 흔히들 보면은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색안경을 쓰면 멋으로 알고 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 네, 멋부리려고 이렇게 색 넣기도 하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네. 이분이 무인 출신이어서 이분이 쓰게 된 거는 1905년 네.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당하지요. 네. 이때 분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돌아가셨으면 되는데 네. 실패하시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거죠. 이 예관 선생이 실명하면서 네. 이제 색안경을 쓰게 됐는데 이 예관 선생의 예자가 네. 흘겨볼 예자예요. 흘겨볼 예. 네, 흘겨볼 예. 네, 흘겨볼 예자인데 한쪽 눈이 실명되시면서 네. 먼 눈으로 이 일본인 꼴 안 볼 거고 또 한쪽 눈으로는 우리 독립의 광명 미래를 찾아보겠다. 이래서 예관이라고 그때부터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또 뭐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하시고 또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예. 그래 이분이 이제 또 한문에 능통하고 네. 이렇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밝고 또 이분은 또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오로지 국가의 독립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고 이렇게 보고들 계신데 네. 이분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일찍 돌아가시게 된 동기가 네. 이분은 임시정부 초기에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네. 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네. 한인들의 분열을 걱정하며 이분이 곡기를 끊고 자결을 통한 항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네. 유언을 남기시고 무슨 유언을 남기셨느냐면은 독립을 기원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오로지 독립 이분은. 그럼 언제 돌아가셨느냐면 1922년 9월 25일에 향년 4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우리나라 독립이 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금 소홀해지고 어려워지지요. 이분이 이제 주도하시다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 예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국하시고 나서 10년 후에 네. 누가 나오시느냐면 윤봉길 의사께서 의거를 하십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로 다시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활발하게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신규식 선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또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저기들 사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모든 물줄기 선하를 이루는 거인이셨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창 신서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창 신서구 선생님은 많이 알려지질 않았죠. 네. 우리 사회자님은 언제 대한민국을 제일 많이 불려보셨어요? 대한민국. 그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나 뭐 응원할 때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을 외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제 기억으로는 네.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예, 응원할 때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게 제일 장기간 또 외쳤었고요. 예, 그렇죠.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구를 발휘하신 분이 우리 우창 신서구 선생님이십니다. 아. 이 대한민국 국호는 네.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기 위하여 우리 회의가 열렸을 때 우창 신서구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며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불렸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1948년 제헌국회에서 네.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리고 1948년 7월 1일은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국호를 정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예. 네, 만드신 분입니다. 우창 신서구 선생님이셨고요. 이 외에도 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분들, 알려지지 않은 분들 몇 분 더 계시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충청북도가 도시에 비해서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네. 젊은 나이에 15살부터 20살 초반에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두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 주변 분들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시는 후세들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우리 같은 고장에 보은군 내북면 이원에 여기를 가시면 후손이 없는 석창문 순국선의 묘소와 봉화대 절벽에서 순직한 이승칠 순국선열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순국선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석창문 순국선열 어떤 분이셨어요? 당시 이 석창문 순국선열께서는 당시 의병이었었습니다. 네. 의병이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봉수 의병장 이분의 참모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모였었는데 네. 이분의 활동 무대가 속리산, 속리산을 주 활동 무대로 하셔가지고 속리산에서 의병 활동을 하셨는데 1908년 활동을 하시다 1908년 일본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 누구를 불어라 하니까 네. 이거를 불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 가지고 자살을 하십니다. 이분이. 근데 또 더 훌륭하신 거는 네. 이분의 부인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기 남편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 주제소로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모시면은 이제 3일 후에 삼오제를 지내는데 그쵸. 이 삼오제를 지내시고 네. 따라서 자기 집 마당에 감나무에 목을 매서 같이 따라서 자결을 하십니다. 왜 저는 이 석창문 순국선열께서도 훌륭하시지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같이 자결을 하신 이 부인 누구냐면 이 그 성산이 씨 이 분과 함께 같이 지금 길가에 네. 이렇게 합장을 해서 모셨습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승칠 순국선열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이승칠 순국선열은
구한 말에 벼슬을 하신 분이에요. 네. 벼슬을 하신 분인데 명성과 치적이 아주 상당히 높았던 분이고 관리셨는데 1886년 사헌부 감찰에 승진하셨는데 네.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지요. 네. 그때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시고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이 이 보은군이에요. 네. 지금 보은군 봉황이라는 동네인데 고향으로 내려와 생활하던 중 1912년 일본 왕이 죽으면서 일본 경찰로부터 상복을 입으라는 그 강요를 당하지요. 일을 거절하고 이 봉황정으로 가시면서 이분이 남긴 글이 있어요. 네. 그 글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 올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몸에 원수의 옷을 걸치느니 만대의 체육이다. 이거 옷을 걸치게 되면은 죽을 수는 있어도 오랑캐에게 굴복하여 목숨을 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벽이 상당히 높던데 네. 그 절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투신하여 자결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의 유품도 없고 이분의 묘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갔을 때는 네. 아무 흔적도 없었고 그 동네에서 구전으로 전해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마을 동네 분들이 이제 가을로 추모제를 지내고 또 묘소 관리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게 됐을 때는 네. 내북면 애양동지회 회장이 양재덕 회장님이신데 예, 동네 분들과 함께 봄, 가을로 추모제를 지내고 묘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묘소 관리를 해도 이제 뭐 후손이 없는 묘소다 보니까 길가에 초라하게 있었고 또 이승칠 의사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희 충청북도 지부에서 알려져 저희들도 이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네. 보훈군하고 이제 충북 남부보훈지청의 건회에서 이 묘수 정비도 하고 봉황대 입구에 이 이승칠 순국선열의 기념비도 세우게 되고 현재 애양동지회와 내북면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수차례 이 네. 동네 분들하고 이제 애양동지회에 이제 건의를 했어요. 네. 언제까지 이제 제사를 자기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선조들 제사도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분들 제사 같은 거를 모실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대전 현충원으로 좀 모셔달라. 이걸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 건의를 했는데 네. 이 애양동지에서 고마운 거는 이 동네의 자랑거리고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한다고 하시며 절대 반대예요. 아주 이분들은 뭐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 이후에. 그렇구나. 예. 예. 현충원으로 이장을 저희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장하게끔 말씀드릴 거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애양동지에서 이제 그 이후에 네. 보훈군수, 충북 남부보훈지청장, 그리고 내북면 이장단, 그리고 동네 주민하고 학생들을 매년 초청해가지고 동네 추모제를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이렇게 진짜 우리 지역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후손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상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 순국선열들 또는 애국지사님들의 후손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가 다 시골에 계신 분들, 네. 이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저도 실상 네. 알아보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이 후손들이 이 공부를 못했어요.
이 재산이 없고 네. 그날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배우질 못해가지고 이 생활은 이제 그러니까 궁핍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한 10리 밖에서 나무를 해다가 네. 이 청주로 와가지고 나무를 팔고 그 나무를 파는 돈을 갖고 보리쌀 한 대박을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하루 이틀 그걸로 다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정도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느 분들은 남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밥을 얻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자기 이름을 쓰신 분들이 없어요. 어느 동네 가서는 A라는 이름을 썼고 네. 어느 동네 가서는 B라는 이름을 썼고 어느 동네 가서는 C라는 이름을 쓰고 이게 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한 거고 또 후손들도 우리 집에는 그런 분 없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 공적서를 꾸밀래도 공적서를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적서를 꾸밀 수 있는 분들은 당장 형무소에서 수감저기가 있으니까 일지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의해서 쉽게 공적서를 꾸밀 수 있었지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네. 어디에도 저희 할아버지 성함 석자가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 왜 그런가 국사편찬위원회도 가보고 보훈처에도 가보고 모든 데를 돌아다녀봐도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 궁리하던 중에 국사편찬위원회를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분이 책을 여러 권 주는데 얼마든지 찾아봐도 좋으니까 마음 놓고 찾아봐라. 하루 종일 찾아도 이름 나와요. 석자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조그만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찾다 보니까 청주군, 그 당시에는 청주가 시가 아니라 청주군으로 돼 있었어요. 네. 청주군 미원이 나오더라고요. 미원 만세운동에 대해서 나오길래 아이고 웬일이 하고선 찾아보니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할아버님 이름이. 이름도 아니에요. 내용이.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네. 청주군 미원면 3.1 만세운동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일명 순직 한 일명 중상 일명 중상후 5.15 사망 일명 중상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이름이 없어도 이 돌아가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분에 대해서 근거를 막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제삿날, 죄적등본, 족보 이런 걸 종합해서 갖고 오면 된다고. 그게 저희 할아버지 기일이 2월 28일인데 네. 이 미원 3.1 만세운동이 2월 29일 미원장이 9일장입니다. 4일 9일장.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2월 29일인데 그걸 환산하니까 3월 30일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음력으로 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치돼 가지고 이제 서운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 입장에서는 너무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겠네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네. 저희 광복회 충북지부에도 여러 차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의뢰가 들어와요. 네.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제 방법만 가르쳐 줄 뿐이지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한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훈장을 준다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타깝기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보훈청에 제출을 하시면은 이 심사를 해가지고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드리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성함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 마을에서 구전으로만 내려오지. 그 당시에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생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생생하게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인후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 아시는 분들이 받아 쓰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녹음기가 없으니까 네. 받아서 쓰고 그분 지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겨우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마을에서 구전으로만 내려올 뿐이지 뭐 누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없고 했지만 네. 아마 희망을 갖고 하시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뭐 이제 나라와 이제 땅을 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후손으로서 그런 걸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실지도 궁금해요. 예,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안타깝죠. 네. 하지만 누가 어느 분들이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 가끔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저희들도 옛날에는 잘 살았었다는데.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광복 회원들 평균 연령이 81예요. 네. 연세들이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도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잘 살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이 재산을 다 뺏겨서 어렵게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네. 예,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또 사실이 그랬어요. 저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돈도 필요 없고 가정도 없었으니까 오로지 독립운동, 그렇죠. 예, 국가 이것만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라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조상님들이 돈 바라고 했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그래 우리 회원님들 모이시면은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네. 우리 광복 회원은 지금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떳떳하게 사시라고 네. 구석지 앉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고 사시라고 이제까지 어렵게 사셨으니까 앞으로 이 조상님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생활만 하고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런 말씀만 드릴 뿐이지 뭐 더 도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네, 예.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역사의 아픔들도 다시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현대사를 두고 뭐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그 역사적인 해석도 다르고 좀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부장님께서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이건 정말 민감한 거죠. 네, 어려운 얘기죠. 네. 민감한 건데 네. 누구나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예,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어렵고 위급하면은 모든 것을 떠나서 국민이 하나 된 마음, 단결된 마음 이거를 보여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힘찬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거. 지부장님께서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요즘 그 시기에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시기에 맞는 말씀 같은데 네. 우리 민족 정기가 바로 서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국민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인데 이 역사관이 바르지 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복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복회는 제가 이제 맡은 지 지부장에 취임한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네. 2개월 됐는데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복 회원님들께서 상당히 이제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낮은 곳에서 저희 광복 회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네.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장기영 광복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독립투쟁에 참여한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에 감사함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피플 앤 이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